제가 뭐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본 결과 첫 번째 유상증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데 은현장 씨가 과연 여기서 보셨던 이 두 번째 유상증자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새해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 초록뱀 43R 이 장사이신 은현장님이 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좀 쉽게 풀이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영상 보시면 분명히 이거는 피해갈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장사이신 은현장님께서 영상 곳곳에 이렇게 남겨주신 주식 거래 내역 때문에 찾아내시는 분들도 대단한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록뱀 43R 그리고 매입가 영원이다. 이거는 원래 있던 주식에서 신주 인수권을 받았다는 내용이 100% 맞습니다. 그 차익이 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도 상당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풀어놓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원론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신주 인수권이라는 거는 증자를 위해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일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상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할 때 증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여한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자본을 주면은 난 너에게 자본 차익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받기 전에 신주 인수권을 받고,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 그렇게 이제 차익을 보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한다. 세력주도 많이 보신 분들은 전환사채에 대해서 익숙하실 거예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채로 처음부터 들어오는 거죠. 사채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만기일 날 전환하지 않으면은 회사는 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그 유상증자라는 부분은 처음부터 자본으로 이제 주주로서 행동을 하겠다라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회사채랑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본적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로 신주 인수권을 주면서 자본의 유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유상증자 외에도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흔하게 BW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신주 인수권을 주는 겁니다.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거는 아까는 자본으로 편입을 했잖아요. 아니야, 우리 니들한테 돈을 받고 회사채를 발행을 할게. 회사채, 요건 부채인 거죠. 부채를 발행하는 대신에 나중에 니들이 어떤 만기일 되는 계약일 날에 우리가 신주 인수권을 주겠어. 그거 행사해서 니들이 차익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 행사하기 전에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프리미엄을 먹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 그 다음에 이 BW, 둘 다 신주 인수권은 준다라는 게 공통적인 부분이고, 요거는 처음부터 자본으로 편입이 된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부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든지 그 채권자가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게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자체와 유상증자 차이가 뭐냐면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자본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에 대한 권리 의무가 없어요.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사채, 인수권부 사채 이렇게 되는 거는 두 개 다 회사채라는 부채를 회사가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채권자가 야, 내 돈 도로 내놔. 니들한테 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다시 돈으로 이자랑 받는 게 낫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주주 우선으로 회사에 대해서 청산 가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CB 전환하느냐, BW 전환하느냐, 전환가액 조정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 조정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작전세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거겠죠. 나중에 얘들은 원금 플러스 이자가 이거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요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유상증자는 들어갔다가 회사가 경영이 잘못되면은 그냥 망한다. 그럼 리스크가 어느 쪽이 더 많겠어요? 두 개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유상증자의 리스크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헬릭 스미스 유상증자 들어가신 분들 완전 지금 개 작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죠. 어쨌거나 다시 돌아가자면, 그러면은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전환사채는 부채로서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어떤 일정한 기일날 이 1억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럼 주식으로 바꾸게 된다면 이 부채가 자본으로 전입이 되면서 나중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주 인수권분 세체는 뭐냐면 부채에 대한 1억은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자본을 투여해서 계약된,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계약으로 인수를 할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면 그 주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 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면은 똑같은 돈을 갖다가 이제 만약에 뭐 세력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전환사채를 진행을 하겠죠. 왜냐면은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100억을 갖다가 나중에 뭐 크게 나중에 세력을 갖다 해먹었어. 주가를 떨어뜨렸어. 그때 100억으로 전체적으로 다 주가를 바꾸면 되는 건데 이거는 100억 플러스 알파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니까 훨씬 더 돈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 시비를 많이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오래된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죠? 어쨌든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초록뱀 43R은 20년도 7월 30일 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상증자 되면서 신주 인수권이 부여가 된 거예요. 뭐 보시면 어렵습니다. 뭐 1차 발행가액 산정 뭐 이런 거 있고 뭐 기준주가 이런 거 있고 2차 발행가액 이런 거 있는 건데 이런 거 있는 이유가 그 유상증자를 했다고 해서 그거 돈이 들어오는 만큼 시가총액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자본시장이 이제 교란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시가총액 펌핑하기 위해서 그냥 유상증자 계속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그 관계식들을 갖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권리락 행사 때 주가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뭐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나 똑같이 권리락 당일날 되면 이제 주가가 이제 변동폭이 확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유상증자 방식 요거 정리 잘 됐길래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 주주배정, 일반 공모, 3자 방식 이런 식으로 있는데 주주배정이 이제 대부분 이제 하는 경우도 많고 요 3자 배정 방식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어쨌든 간에 유상증자 효과, 유상증자는 좋은 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좋은 거라면 시설 확충이나 M&A 등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는 긍정적인 걸 하는데 운영자금이나 채무상환 목적으로 하는 거면은 주가는 부정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부분이 이제 자본 이제 계획을 짤 때 타인 신호 효과라는 부분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거냐면 이걸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상증자나 회사채를 발행을 할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가 어떤 신규 사업을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전입되니까 이런 게 안 할 수도 있지만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향후에 기업이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이자를 갖다가 커버할 정도의 신규 사업, 돈이 되는 사업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뭐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나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갔다는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을 주는 부분 이외에 크게 매력은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6월 30일 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안타깝게도 자금 조달의 목적이 아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던 운영 자금을 위해서 427억 560만 원을 갖다 이렇게 모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장 씨 이걸 왜 했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주주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죠. 본인이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무언가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주식을 단타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금액 자체가 크니까요. 본인이 근데 초록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금액이 들어갔다는 거는 일반 주주로서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신주 발행가액 1200원에 이렇게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0.4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한 거의 그 3주 정도 있으면 뭐 한 주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가격을 갖다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나와요. 기준주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마지막에 1200원 이렇게 계산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도 대부분 보시면 2차 발행가액도 이런 계산으로 한다라는 거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유상증자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고 그 후에 이 신주 이순권을 갖다가 팔지 않으셨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주식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주가 차익은 분명히 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요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었던 거 그냥 초록뱀이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사봤다. 내 회사를 매수를 해줬으니까 한번 해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뭐 하나 더 이제 캡처된 사진이 이제 DC 인사이드에 돌더라고요. DC 인사이드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못 건드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초록뱀 미디어 2868원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2.37% 가지고 있는 거. 계좌 자체가 요 부분에 있는 거겠죠. 근데 뭐 이거 캡처 부분 맞지 언제쯤인지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회사들을 갖다 일렬해서 그 기간을 한번 추려봤어요. 추려봤더니
자, 삼성전자가 7만 원대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요렇게 21년도 요 부분밖에 없어요. 최근에는. 그럼 최근에 23년도, 24년도에 했을 리는 없으니까 요 구간대로 줄일 수가 있는 거겠죠. 21년부터 22년 초까지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거고, 일양약품을 대략적으로 보니까 아까 있었던 요 구간대에 걸리는 게 대략적으로 21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걸리더라. 그러면 21년도 8월부터 12월 요 사이인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줄여서 초록뱀 미디를 보면은 급등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10월부터 12월까지 엄청나게 초록뱀 미디어가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봤더니 공시 내용을 봤어요. 그럼 21년도 8월 30일 날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초록뱀 미디어가 하고, 요거 내용을 봤더니 스카이 E&M을 갖다가 인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스카이 E&M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후라이드 참자라는 집, 그거를 갖다가 초록뱀 E&M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고, 요 초록뱀 E&M 이름을 후기 전까지가 스카이 E&M이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때부터 2차전지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크사이드 코리아님 그 채널을 보니까 KNJ 리소스 뭐 그 관련된 거 얘기가 나오던데, 그 거래 상대방이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유상증자를 이용해서 시가 차익을 엄청나게 봤던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리튬 이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것도 리튬에 엮여 있는 회사예요. EV 첨단 소재라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 유상증자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요거는 구주주 배정으로 했어요. 그래서 회사 자체가 적자고 뭐 엄청난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상증자 딱 권리락 딱 떨어지자마자 주가의 급등이 이렇게 올라갔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1426원부터 17,000원까지 대략 한 16배, 1600% 정도의 등락을 보였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이거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본 결과 첫 번째 유상증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데 은현장 씨가 과연 여기서 보셨던 이 두 번째 유상증자의 신주 이수권부 사채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요 시점에 초록뱀 미디어의 단타를 들어갔다는 게 사실상 믿겨지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아까 보셨던 유상증자 부분은 요쪽 부분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여기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은현장 씨가 이제 어떤 자기가 없었다는 그런 자료를 증빙하기에는 쉽지 않은 포지션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네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초록뱀 E&M이 이름을 바꿨죠. TN 엔터테인먼트로 이름을 바꿨는데 2017년 3월 22일 날 소니드가 여기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소니드 연관된 거 요즘 또 재밌는 이야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사실만을 팩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똑같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공시와 제 해석을 바탕으로 전달을 드렸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